좋은 환자 선택 그리고 적절한 재활 치료를 거쳐서 회복이 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수술입니다. 충분히 큰 수술이고 놀라실만 한데 앞서 말씀드린 증례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지 아마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원병원 관절센터의 이영민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유튜브 내용이랑 이어지는 건데요. 근위경골절골술, 흔히들 오다리 교정술이라고 하는 수술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몇 가지 증례들을 보면서 자주 접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좀 한 번씩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처음에 말씀드릴 분은 51세 남자분이십니다. 다리 전장의 엑스레이를 보다시피 그냥 봐도 좀 다리가 많이 벌어져 있구나, 무릎과 무릎 사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을 이은 선을 보시면 이게 체중이 지나가는 선이라고 합니다. 정형외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사람 몸의 기계적 축이라고 하는데 이 기계적 축이 무릎의 중간보다 상당히 안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오다리 변형이 되면 무릎 안쪽으로 힘이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안쪽에 더 하중을 받고 안쪽에 연골이 손상이 되고 더 다리가 벌어지고 또 안쪽으로 힘을 받고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릎이 점점 안 좋아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분은 이제 무릎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다리가 많이 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이제 컴플렉스이기도 했지만 이제 내원하신 이유는 최근 들어서 심해지는 무릎 내측 구획의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관절의 연골이나 연골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쪽 슬관절에 이제 자기 공명 영상 MRI를 촬영을 하였습니다. 양쪽 슬관절 MRI를 보면 내측 반월상 연골판에 파열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연골판 파열은 우리가 보통 관절경적인 연골판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리가 앞서 엑스레이에서 보셨다시피 오다리 변형이 굉장히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간단하게 내시경으로만 수술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시경으로만 이제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경우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월상 연골판은 뼈랑 뼈 사이에서 충격 흡수를 해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 연골판이 줄어드는 만큼 이 충격 흡수를 해주는 작용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에 반해 다리는 기본적으로 이 내측에 이제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급성 통증은 잠깐 사그라들 수는 있지만 진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퇴행성 관절염이 급격하게 빨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께 이제 충분한 설명 후에 양측 근위경골절골술과 동시에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술에 앞서 먼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다리를 교정하면 좋을지 교정각을 계산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괜찮을지를 먼저 이제 판단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정들을 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고 활동성이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양쪽 다리를 좀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더 아파하셨던 오른쪽 무릎을 먼저 내시경을 진행을 하고 관절 내시경상 반월상 연골판이 부분 파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분 절제술을 하고 나서 근위경골절골술을 이제 바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이제 절골을 시행을 하고 목표한 교정각만큼 벌린 후에 그 정도 벌렸을 때 다리의 정렬 상태가 우리가 원하는 즉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을 중심을 이은 축이 무릎의 중심보다 약간 외측으로 지나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무릎 안을 고정해주는 금속판을 이용해서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해서 이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골술을 해서 벌린 비어있는 부분에 뼈 미네랄 성분과 동종골을 이식하여 이제 골 유합이 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대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동일한 수술에 대해서 바로 이제 왼쪽 무릎에 같은 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한 이틀째에서 3일째부터 목발을 짚고 이제 걷는 연습을 천천히 시작을 하게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서서 촬영한 엑스레이입니다. 굉장히 처음 엑스레이랑 비교하였을 때 다리가 굉장히 곧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을 이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교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제 지금은 목발 없이 어느 정도 이제 보행이 가능하고 가벼운 산책 정도는 이제 가능한 상태로 지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환자는 오다리 교정을 하면서 동시에 연골 손상 부위에 연골 재생술을 같이 시행한 환자분이십니다. 48세 여자분이시고 다리의 정렬 상태를 보면 굉장히 심한 양측 오다리 변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이를 지우고 한 65세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될 정도로 퇴행성 관절염도 진행이 되어 있고 다리도 상당히 오다리 변형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고, 인공관절 수술을 너무 젊은 나이에 했을 때는 이제 인공관절의 수명이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수를 좀 썼어야 했습니다. 수술 전에 이제 엑스레이에서도 이미 뼈가 많이 달아있는 소견이 보였지만 이제 근위경골 절골술을 할 수 있는 상황 정도가 되는지, 또 그 외에 다른 무릎 안에 인대라든지 연골판들은 어떤지 상태를 보기 위해서 MRI를 촬영하였고, 보았을 때 다행히 무릎 바깥쪽에 외측의 연골판이나 반월상 연골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괜찮았고 내측구에게 관절염이 좀 심한 상태였습니다. 아파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힘든 상황이었고, 너무 생활이 이제 불편하다 보니 삶의 질이 떨어지고 좀 우울한 그런 모드까지 겹쳐서 좀 상당히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양쪽이 비슷한 상태였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과 다르게 이분은 이제 연골 재생술이 필요했고, 연골 재생술을 하는 경우에 양쪽 다리를 동시에 수술을 하는 것보다 한쪽이 어느 정도 쾌차한 후에 반대쪽으로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한쪽씩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환자의 수술을 이제 어떻게 할지, 교정을 어느 정도 하면 좋을지 계산을 하고, 환자분에 대해서는 연골 재생술을 같이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골 재생술이란 다발성 천공술이라고도 하고 미세골절술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수술들을 일컬어 골수 자극술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뼈에 구멍을 뚫어서 골수 피가 흘러나오게 하고 그 골수의 피가 이제 연골세포로 분할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연골세포로 분할을 조금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카티스템이라고 알려져 있는 줄기세포를 쓴다든지, 혹은 늑연골을 쓴다든지, 고농도 콜라겐을 사용해서 연골이 잘 분화될 수 있도록 지지대를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줄기세포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위경골 절골술과 카티스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연골이 다 벗겨져 나가서 뼈가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연골이 다 없고 뼈끼리 이렇게 부딪히니 통증이 너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했던 대로 연골 재생술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 외에 근위경골 절골술을 하는 데 있어서 외측구에게 연골이나 연골판이 괜찮은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십자인대라든지 측부인대들이 괜찮은 걸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절골술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표한 대로 절골을 넣고 그 다음에 각을 벌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렬이 이루어지는지를 체크를 한 후에 금속 판과 나사못을 이용해서 내고정을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내시경으로 이제 연골 재생술을 하려고 마음 먹었던 부분에 이제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개를 해서 연골이 손상된 부위를 노출을 시키고 해당 부위에 이제 연골 재생술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이 마진을 다듬게 됩니다. 골수 자극, 다발성 천공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개의 구멍을 좀 징그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뚫고 그쪽 내부에서 골수 피가 이렇게 스물스물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한 후 그쪽에 줄기세포를 도포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절골술 부위에 뼈 이식을 한 후 수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골 재생술과 이 근위경골 절골술을 양쪽을 동시에 하지 않은 이유는 연골 재생술을 했기 때문에 비체중 부하, 즉 수술한 다리에 체중을 디디지 않는 기간을 한 6주 정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더 목발을 떼고 걷는 데는 그거보다 한 2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한 3달에서 4달 정도의 시간차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 우리가 목표한 대로 교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재활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현재는 오히려 이제 수술한 다리는 너무 편해졌는데 수술을 안 한 다리가 그동안 이제 목발을 짚으면서 고생을 했기도 했고 또 기존에도 워낙 안 좋아서 오히려 수술을 안 한 다리를 조금 더 빨리 수술을 하기를 원하는 지경에 이르를 정도로 이제 좀 수술의 만족도도 높고 좋은 수술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환자 선택 그리고 적절한 재활 치료를 거쳐서 회복이 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수술입니다. 다만 목발도 짚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이 내고정물을 한 번 더 간단하지만 제거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이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또 좀 일을 쉬거나 이러지 않고 좀 일을 하면서 좀 수술의 재활 기간에 충분한 시간을 둘 수 없다 라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게 이 수술을 못하게 되는 가장 좀 큰 방해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은 지금 이제 수술한 지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고 조만간 이제 반대쪽 동일한 수술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환자는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이랑 이제 상당히 좀 비슷한 상태의 환자분이십니다. 51세 남자분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오다리 변형과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제 그동안 저한테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미루고 좀 버텨 오시면서 좀 지내셨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증상의 좀 진행 속도가 좀 빠르고 정도도 좀 심해지고 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에 대한 반응도 점점 예전만 못해져서 조금 직장에 이제 양해를 구하고 수술을 이제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이랑 비슷하게 무릎에 이제 MRI를 찍었을 때 이 영상을 보시면 연골이 닳아있는 정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슷하고 오다리 변형도 이제 꽤 진행이 돼 있어서 마찬가지로 근위경골 절골술과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반대편이 괜찮고 상대적으로 괜찮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양쪽을 같이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아파하시는 지금 해당 부위만, 해당 슬관절만 수술을 진행을 하기로 하였고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연골 재생술을 하면서 이제 이분은 줄기세포,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줄기세포 대신에 고농도 콜라겐을 사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농도 콜라겐을 사용하기로 한 이유는 이제 몇 가지 또 이유가 있지만 비용적인 고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분은 이제 아무리 조금 범위가 좀 넓었습니다. 슬개골의 내측 구획뿐만 아니라 슬개 대퇴 구획, 앞쪽 구획까지도 연골이 많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카티스템으로 이 모든 부분의 연골 재생을 하기에는 좀 비용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어서 고농도 콜라겐을 이용해서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내시경을 해서 이제 연골 상태나 인대 상태들, 그 다음에 우리가 연골 재생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 건지 미리 좀 살펴보고, 또 절골술을 할 만한 상태의 무릎 외측의 연골은 괜찮은지, 반월상 연골판 괜찮은지를 확인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한 대로 이제 절골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절골술 진행 후 이제 정렬 상태가 괜찮은 것을 확인한 후에 마찬가지로 슬관절에 절개를 하고 연골 재생술을 먼저 시행을 한 후에 해당 부위에 이렇게 하얀 콜라겐들을 도포해줘서 연골 재생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재활 과정에 6주간 완전 비체중 부하를 동반한 목발을 사용을 하였고, 이후에 4주에 걸쳐서 천천히 부분 체중 부하를 하면서 목발을 뗐고, 지금은 이제 정렬 상태도 괜찮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신 후에 지금 다시 본업에 잘 복귀하셔서 잘 지내고 계시고, 1년이 지난 후에 내고정물도 제거를 다 하였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환자분은 56세 남자분이십니다. 일을 하시다가 육체적으로 조금 무리가 갈 수 있는 일을 좀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주저앉을 정도로 이제 통증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MRI를 촬영을 하였더니 내측 반월상 연골판에 후각 기시부가 파열된 환자분이셨습니다. 즉, 반월상 연골판은 전후방에 뼈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중 뒤쪽의 뼈의 부착 부위가 아예 이제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이제 충격 흡수를 하는 작용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골판 봉합술이 필요한데, 이 다리의 정렬 상태가 O자다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봉합술을 해도 붓지를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붓지 않거나 금방 재파열이 되거나, 그래서 연골판 봉합술만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예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역시 충분한 설명을 거친 후에 연골판 봉합술과 동시에 근위경골 절골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내시경으로 연골판 봉합술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제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을 해서 정렬 상태를 맞추고 재활 치료를 하면서 이제 경과를 보게 됩니다. 연골판 봉합술과 근위경골 절골술을 같이 시행한 환자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참고 삼아 다른 증례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연골판 봉합술을 하면서 이렇게 근위경골 절골술을 한 이유는 다리의 정렬 상태가 O자다리 모양으로 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반월상 연골판이 후각 기시부가 파열이 되었지만 다리의 정렬 상태가 괜찮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근위경골 절골술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49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참고 삼아 이제 왜 근위경골 절골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연골 손상이 있고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기시부 파열이 있으나 수술 전에 하지의 정렬 상태를 보면 거의 중립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근위경골 절골술 없이 연골판 봉합술과 연골 재생술을 동시에 하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상기 환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술들을 통해서 근위경골 절골술 없이 이제 봉합술과 연골 재생술을 통해 지금 잘 지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위경골 절골술, 우리가 뼈 수술이라고 하면 환자분들한테 이제 외래에서 이렇게 뼈 수술이 필요해요, 뼈를 교정을 해야 돼요, 뼈를 절골해서 다시 맞추고 교정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래에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놀랍니다. 충분히 큰 수술이고 놀라실만 한데,
앞서 말씀드린 증례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지 아마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이렇게 수술을 거치고 나서 이제 재활 과정이 어떤지 굉장히 또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재활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 이후의 과정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원병원 관절센터의 이영민이었고요. 계속 좋은 내용,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